저 연합뉴스의 정찬욱 기자입니다. 그 좋은 교육감 추대 대전 시민위원회, 그러니까 좋은 교육감 추대를 위해서 이제 모이신 여러분들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단체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전 지역의 진보 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아주 명망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전 시민위에서 선택이 되신 우리 한순동 후보님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충분한 교육감 자질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까 이제 경과 보고를 하시면서 이번에 이제 한 후보님하고 이제 이창기 후보 한 후보님이 제대로 이제 전달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창기 후보가 이제 그와 비슷한 거를 내셨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응하지를 않으셨는지 하여튼 보내오시지는 않은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적당한 후보로 이제 한 후보님을 선택을 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전 시민이가 이제 좋은 교육감을 추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일을 해오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왜 나머지 분들은 그런 시민의 요청에 답변을 안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 부분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처음부터 이제 이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좋은 취지로 이제 평상시에 교육이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모이신 것 같은데, 이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를 표명하고 있는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출범한 모임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수 지역에서는 그렇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이제 그 의견서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시민이라는 데가 후보를 미리 정해놓고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한순동 후보를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언론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취지에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특정 후보를 이미 정한 상태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시민이 뽑은 좋은 교육감 후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미리 후보를 정해놓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루머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공정하게 모든 후보들에게 기회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저희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보니까는, 오늘도 뭐 여러 번 진보라는 말이 나왔지만 진보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보수 진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후보들은 당연히 답변을 안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를 표방하는 지금 후보가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한순동 후보하고 최원성 후보 두 분이신데, 그리고 이제 이창기 후보님은 정중하게 저희한테 답변을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했지만은 사실 구체적인 고향 내역이라는 것을 보내주신 건 아니고
3월 6일 정도까지만 좀 날짜를 늦춰달라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보를 표방하는 분들이 답변을 해온 것은 뭐 예상했던 바고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한 분만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한 분만 평가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자라고 집행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지금 취합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6개 평가 항목을 저희들이 이렇게 이걸 이제 공표할 수는 없고요. 좋은 교육감 추대 대전시민 후보 평가서라는 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무기명으로 그 11명의 최종 그 평가위원들이 각자 평가 점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은 후보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출마를 하실 분들 이제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출마를 할 예정인 등록을 할 예정인 후보들도 대전 지역에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교육감을 추대한다고 하면서 지금 의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은 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좋은 교육감 후보라고 해서 급하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분들한테 나머지 안 내신 분, 그 보수 쪽에 계신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득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시라 이래서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니 그동안에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출마하실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제외한 상태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좋은 교육감 후보를 그 대전 시민위라는 데에서 이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전에 대전 충남도 그 올바른 교육감 선출 뭐 추진위인가 거기는 보수 진영에 이제 세가 결집이 돼서 이렇게 이제 후보를 단일화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차라리 제가 이제 그 양반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교육감이라 올바른 교육감이라는 거는 보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보 진영 교육감이 왜 충분히 좋은 교육감이 될 수 있는데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만 후보만 좋은 교육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단일화를 시켜서 진보 진영의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당선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름은 왜 올바른 교육감이라고 하느냐 추진위라고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육감이라고 하면 꼭 진보 진영의 그 후보만이 좋은 교육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교육감 선거라는 것이 뭐 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1년 전부터 사실은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그 소신을 밝혀온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준비된 교육감이라는 여러분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민위를 무슨 밀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런 시민운동을 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으면 근데 사실 저희들이 누가 나올지는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나는 교육감에 관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모두 정책 질의서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개인적인 연락망도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한 분들한테 정책 질의서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약이나 이런 것이 준비 안 된, 어떻게 보면은 생각만 가지고 교육감에 나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게까지 저희들이 굳이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또 의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교육감이라면 이미 자신의 그 소신과 또 자기 공약 이런 것들이 완성돼 있어야 되고, 지금도 사실은 촉박합니다. 며칠 남았나요? 100일도 안 남았을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와가지고 등록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준비가 덜 됐다는 표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신 5분들한테 정책 질의서를 공정하게 보냈고, 그분들이 답변을 안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그 언론에 발표된 것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공정을 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가 덜 된 후보들에게까지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요. 그런 점은 이해가 충분히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문하실 때 조금 좀 간추려서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DMB 뉴스의 최종입니다. 좋은 교육감의 그 추대 덕목이라고 하면 정책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교육 철학도 이제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또 삶에 대한 진정성, 또 나가서는 그 분들이 살아온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여기에서 이번에 그 포함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책 협박자라든지 지금 앞에 그 자료를 통해서 지금 읽어봤는데 그런 건 좀 많이 결여가 된 것 같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대전 교육을 위한 그 진정성 표현을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 제안 위로 이렇게 이제 차라리 이게 바뀌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한번 해주시고요. 네. 한 가지씩만. 예.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대전에는 그 비영리 단체들 포함해가지고 사회단체들이 한 470여 개의 단체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단체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단체들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대표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그 도덕성, 윤리성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객관적으로 무슨 지표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후보들에 대한 그 이름으로 그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검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거는 평가 비중은 저희들이 많이 둘 수가 없었습니다. 도덕성을 저희들이 평가 항목으로 넣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위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성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단체를 완전히 대표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 면면을 보시면,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 면면을 보시면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관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 시민위가 대전 시민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어떤 단체도 대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건 이 150만 명이 넘는 이 대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그 모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성 논란에 대해서는
뭐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더라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부하기로는 지금 현재 그 교육감 선거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단체로서는 가장 그래도 많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범시민 야권 단체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실행위원이라든지 그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은 그 대표로서 참여한 게 아니고 그 개인적인 저기로 참여를 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민위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의 대표로서 참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 좀 얘기해. 앞으로 계획은 아까도 뭐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저희 그 시민위의 공식적인 그 일정은 오늘로서 시민 그 대표를 추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성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지 선언만 하고 끝나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그 한승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자로서 그리고 이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가를 끝까지 지켜보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할 것입니다. 한 명의 정책주의만 가지고 사실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 후보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근데 그것을 단순히 준비가 안 됐다라는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을 설득하거나 그럴 저희가 애시당초도 없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요, 사실은. 왜냐면 한국의 정책지만 받고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아직 안 한 사람은 준비가 안 됐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버렸으니까 마치 짜는 어떤 저기로 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엎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심 또는 뭐 궁금증을 가지실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사실 인원 제한도 있고요, 시간 제한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이 충분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뭐 그 연합뉴스 기자분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듯이 완벽을 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저희들로서는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인원, 이 제한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최현성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승동 후보와 같은 진보 진영으로서 연대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그 적어도 4번에서 5번 정도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럼 이번에 그 질의서를 보내셨을 때 그쪽의 반응은 어땠었고 왜 그쪽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했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 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그거를 사실 그분의 마음이 아닌 것에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정책 지휘서를 공식적으로 보냈고 답변을 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연대라든지 그런 걸 같이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건 후보 간의 문제지 사실 시민위에서 맡을 부분은 아닙니다. 지지 선언을 하셨으니까 노선이 같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분이 연대를 희망한다면은 그거 마다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예.